다른 세대, 이른바 젊은 층들하고 소통하는 게 지금처럼 낯선 시대가 없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친구들은 IT 혁명의 혜택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나 기본적인 머리 구조마저도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의 10대 말에서 20대, 30대를 바라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숫자가 바로 뭔가? 5, 4, 3, 2, 1이에요. 젊은 층에게 존경을 표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최소한 존경은 못해도 존중이라는 건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는 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만족을 높이고 싶은 욕구,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우리가 읽어주는 거죠. 그게 뭔가요? 어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유선 교수입니다. 요즘 애들 정말 똑똑하죠. 버릇 없는데 똑똑하고 다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날 모른 척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다른 세대, 이른바 젊은 층들하고 소통하는 게 지금처럼 낯선 시대가 없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시대의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거, 지금엔 우리에게 필수가 되었고 이런 필수적인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듣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시대를 넘어서 세대와 소통하는 바로 그 방법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과 보다 괜찮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면 정말 꼭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갈 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막상 가서는 누구도 한 명 나는 이 공간이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바로 어디냐?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 시국이 있죠. 옛날에 우리는 바티칸 시티 이렇게 불렀는데 바티칸 시티라고 부르면 옛날 사람, 요즘은 바티칸 시국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티칸 시국 안에 들어가 보면 도서관 지나고 박물관 지나서 그 옆쪽으로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시스티나라는 사람이 전액을 헌정을 해서 그렇게 지어진 성당이고 그 안쪽에 긴 복도를 따라가 매주 교황이 미사를 드리는 대성당 안에 대성전이 있는데 그 대성전 천장에 있는 프레스코와 곧 채 마르지 않은 회반죽에 염료를 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 그 프레스코화가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꽉 채워진 천장의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천지창조라고 부릅니다. 그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거의 다 혼자 그렸고요. 그리고 그 전체 천지창조 한가운데 있는 그림이 바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 그림에 보면 두 존재,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이 존재가 하나님인 것 같고요. 이제 아담의 창조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롭게 탄생한 것 같은 젊은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아마 아담인 것 같아요. 자, 이 두 존재가 새롭게 조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둘 간의 손가락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 손가락을 생각해 본다면 낯선 두 존재가 만날 때 그 손가락이 오히려 닿는 게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가 굳이 이 두 손가락을 떼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둘 간의 손가락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허락하신 가능성과 해석과 창조와 제2의 제3의 빅뱅의 공간으로 남겨두신 공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나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이 든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 MZ세대도 그렇고요. 알파 세대도 그렇고 베타 세대도 그렇고 새로운 젊은 21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들과 20세기를 살아오고 여기에 20세기에 물로 먹고 성장한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존재로 만나서 둘 간의 손가락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손가락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만 안다면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는 소통은
아마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의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원래 본서, 곧 원서에는 ich und du입니다. ich가 나란 뜻이고요.und는 그리고 du는 너 이런 뜻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관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와 너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대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관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나와 너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곧 인격과 비인격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 나와 그대라고 하는 건 인격과 더 좋고 아름다운 인격의 만남,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전에는 ich und es라고 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보다 의미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ich und tau라고 하는 나와 그대의 관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건 바로 20세기 인간과 21세기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존재 사이의 하나의 주제이자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는 지금 우리나라에 총 6세대가 있죠.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또 X세대, 또 그리고 M세대, 또 G세대, 알파 세대, 그리고 곧 태어날 베타 세대까지 하면 아마도 더 많은 세대가 앞으로 우리와 만나고 그 세대들과의 소통은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만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지금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고 특별히 이 세대들을 갈라놓거나 혹은 이 세대들이 서로 다르게끔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 아마도 저는 그게 도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가요? 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시네요. 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 강이나 건너고 또 바다나 건너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외국인들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휴대폰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 저는 이게 마치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우리가 막상 휴대폰을 사용해서 젊은 층이나 나이 든 층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휴대폰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동일한 휴대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류사를 통해서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나요? 원시 인류, 초기 인류라고 이렇게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인류의 이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세월이 진화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래도 인간의 꼴을 갖추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서 두족보행, 이족보행을 하게 된 첫 번째 인류가 바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인류입니다. 에렉투스라는 게 이제 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모 에렉투스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고 그다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인류, 요 둘은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의 요 초기 인류가 있어요. 그 초기 인류의 이름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초기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호모 에렉투스하고 네안데르탈인 이 두 인류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동일한 인류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 교미가 되지 않아요. 교미라고 하는 건 왜 이런 강의 시간에 뭔 놈의 교미 얘기를 하냐 하시겠지만 인류와 또 다른 인류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교미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생해낼 수가 없습니다. 딱 끊어지는 거죠, 세대가. 두 번째가 바로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마다 요 세대를 이렇게 묶어서 이 지역에 있는 여기까지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 20세기에
예? 살았던 우리가 사실 뭐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옛날 컨텐츠를 쓰기도 하고 좀 옛날 사람이긴 하지. 잘 못 다루긴 하지. 그래, 21세기에 태어난 니네들 우리보다 좀 나니까 오케이, 좋아. 니네는 우리보다 같은 세대 살지만 조금 더 잘 다루니까 네안데르탈인하고 그래,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 하자.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젊은 층들이 볼 때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최근에는 IT 혁명이라고 하는, 곧 20세기 사람들은 산업혁명이라는 걸 알고 배우고 그 혜택을 받아가며 20세기를 살았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친구들은 IT 혁명의 혜택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나 기본적인 머리 구조마저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구가 달라요? 사용하는 컨텐츠가 달라요? 서로 간에 다른 양상으로 생각해요? 다른 인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인류들이 서로 조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 백승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 중년들, 곧 40대, 50대, 60대 이상이 지금의 10대 말에서 20대, 30대를 바라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숫자가 바로 뭔가? 5, 4, 3, 2, 1이에요. 뭐 이게 뭐냐고요? 카운트다운이냐고요? 자, 이건 뭔가? 1시간 강의를 한다고 쳤을 때 5분 이상 집중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5분 이상 집중 안 되고요. 다 5분 지나고 나면 스마트폰 하든지 뭐 노트북을 하든지 다 딴짓을 하고요. 4. 동영상도 4분 넘어가는 건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 2. 3분의 2는 불만이야. 그리고 1%만이 제대로 수업을 듣는다. 그 얘기는 뭔가? 지금 세대가 윗세대들하고 잘 안 맞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 몇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너무나도 컨텐츠가 많아요. 우리가 유튜브만 열어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 많아진 컨텐츠, 더 엄청나게 짧아진 또 집중력, 거기에다가 기술력이 복잡해지면서 사실상 서로 같은 기기를 쓰지만 작동하는 방법도 달라서 집중하거나 다루는 그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다 어떻게 둘 간의 이런 큰 차이가 사실상 각 세대에 짜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라고 할 때 이 인류, 21세기 인류를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만 할 것인가? 봤더니 최근에 이런 젊은 층들을 연구하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짬나시면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한번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두껍더라. 글씨는 작고 너무 두꺼워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좀 읽어보니까 호모 퍼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호모 퍼피라고 하는 건, 퍼피 뭔지 아시죠? 귀여운 강아지를 우리가 퍼피라고 부르는데 호모 퍼피, 그래서 니네는 강아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호모 퍼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능적이라는 거예요. 친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적응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21세기 MZ로 상징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인류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서로 다른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 조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조우점을 찾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조금 더 기반해야 되겠다. 그들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간절한 바로 그 주제가 어쩌면 세대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방법일 텐데 바로 그 핵심적인 공통의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행복이란 단어였어요. MZ세대에게 연구한 여러 결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최종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들 역시 행복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새 젊은 층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양화대교,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들만 행복하고 싶은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우리뿐인가요? 우리 윗세대도 그랬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2500년 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외국인 이름 중에 플라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이분들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한 말씀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거기에 천지창조의 한가운데 아담의 창조 기억나시죠? 거기서 방을 나와서 옆으로 나와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교황의 서재고 교황의 서재 옆면에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 학당에 보면 두 사람이 있죠. 머리 조금 시원하시고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있는 분, 이분 플라톤이에요. 머리숱 좀 많고 손을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분 있죠? 이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앞으로도 어디 가셔서 이렇게 좀 나이 좀 있으신데 손가락을 위로, 무조건 플라톤이에요. 이렇게 손을 하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소피스트라고 부르는데 궤변론자라고도 많이 불러요. 말쟁이들입니다. 시대의 말쟁이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간단해요. 야, 사랑이라는 게 뭐야? 그럼 사랑은 뭐야? 정의란 뭐니? 아름다움은 뭐야? 행복은 뭐야? 정의란 어떤 것이야? 인간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이런 논의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담은 책이 향연이라는 책 안에 이런 주제들이 다 들어있는데 흥미로운 건 그중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봤더니 항구적으로 인류가 기록이 된 이래 끊임없이 행복에 유사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행복이란 단어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 시대에는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간단합니다. 아레떼라는 단어였어요. 아레떼. 또 이게 라틴어, 옛날 고리고짝 망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공식 언어가 바로 라틴어인데요. 거기는 비르투스라는 말로 사용이 됐는데 이건 다 뭐냐?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이 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이게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간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야기이기만 한 건가? 항구적으로 이 행복에 대해서 논의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행복을 맺어가는 습관, 좋은 말과 행동의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행복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겠다. 그들과 효과적인 대화를 넘어서 그들의 행복감에 동참하고 그들도 우리 행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관계의 온도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 낯설고 서로가 동떨어진 존재로 벽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손가락을 맞대면서 서로의 공간을 바라보는 그 공간의 관계의 온도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하고 기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각 세대마다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20대, 30대, 거기도 40대 초반까지도 이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 남다른가 봤더니 최근에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스마트폰이고요. 그 안에서도 SNS라고 하는 것. SNS라고 하는 건 사회 관계망이죠.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카톡 하세요? 뭐 밴드 하세요? 아니 인스타그램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거 하세요? 아, 그렇죠. 이거 다 SNS입니다. 이 SNS라는 게 결국은 고립되고 혼자 머물기 좋아하고 나잘라수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살고 숨어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관계망을 끊임없이 한없이 펼쳐놓습니다. 요새 애들 외동이잖아요. 요새 젊은 세대들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이렇게 혼자 독자적으로 풍요로운 세상 속에 각자 방 속에 각자 스마트폰 속에 살아가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높은 자살률을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SNS에 몰입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So simple. 관계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온도가 필요하고 그 관계망을 통해서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어른이 그들과 함께 조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이름을 안다면 전체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아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이호선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김주영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가까이 있는 젊은 층들의 이름을 기꺼이 불러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어른의 역할을 하나 넣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그들의 특성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표가 될 만한 하나의 특성을 넣어서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 이를테면 어쩜 이렇게 넌 목소리가 좋니? 어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어쩜 이렇게 친절해? 어쩜 이렇게 매력 있어? 어쩜 이렇게 감각이 좋아? 어쩜 이렇게 세련됐니?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이름표, 그 한 사람의 특성을 붙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 목소리가 좋은 후선이, 친절한 주영이 이런 방식으로
매번 만날 때마다 그의 특성을 이름처럼 불러주거나 특성을 붙여서 이름까지 같이 불러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욕구의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만족을 높이고 싶은 욕구,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우리가 읽어주는 거죠. 그게 뭔가요? 어른이에요. 이 세대의 어른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손가락을 맞대는 첫 번째 방법, 기억하고 기념하는 습관입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 집중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의 방법이 바로 존중하고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존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존경 아니에요. 어떤 세대든지 간에 존경할 만한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항상 젊은 세대는 윗세대를 꼰대라고 불렀고요. 윗세대는 젊은 세대를 까분다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어떤 말씀을 드리냐? 어른을 존경하지 마세요. 대신 존중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해요.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땡큐베러 마치고 가슴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할 거예요. 그러나 어른마저도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 층에게 존경을 표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최소한 존경은 못해도 존중이라는 건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는 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재밌죠?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죠?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요. 지금과도 같이 각자 방 속에서 살아왔던 아이들에게는 서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이 냉정합니다. 어른들이 보면, 젊은 층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머, 어쩜 저렇게 무례하니? 어머, 저렇게 차갑니? 그건 그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일 끝났으면 say goodby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단,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를 기본적인 인격은 깔고 존중하자. 그 존중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인간성이기도 합니다. 인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항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질문입니다. 젊은 층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저도 참 직업인지라 그렇게 어디 가면 자꾸 그렇게 가르치려고 드는데, 그런데 저는 젊은 층을 만나면 입을 닫는 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알죠. 왜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관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는 권력을 원치 않아요. 대신 관계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좀 통틀어 보면 어떤 힘을 갖는다는 건 늘 아슬아슬한데 관계를 갖는다는 건 늘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와 동기이거나 나와 윗세대의 관계는 익숙해요. 그런데 21세기 아이들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 질문을 해야 되겠다. 질문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질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요걸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요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시면 이 어른은 성실한 어른이야. 무례하지 않은 어른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에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역할은 하고 그다음 젊은 층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을 올리는 관계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새 젊은 층들에게 내가 요거는 잘 알겠는데 요걸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대답을 또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잘해줘요. 그렇게 대답을 받잖아요. 그때부터가 핵심이에요. 어른이죠.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공개 칭찬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됐잖아.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나는 또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 정말 감동했어. 이런 이야기를 다른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칭찬 이상으로 관계에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존중하고 질문하는 습관. 그리고 나서 잊지 마세요. 그때 대답해줬던 거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얘기하세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얘기하세요. 고맙다고. 그때 알려줘서 나 그거 너무 이해 잘 돼서 다른 사람한테도 써먹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아주 매력 터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여러 삶의 방식 중에는 알고 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것들도 있죠.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알고 하는 건 집중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알아야 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젊은 층들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교회다 그러면 뭐 누구 집사님 아니면 직장이다 그러면 뭐 누구 뭐 과장님 뭐 아니면 누구 파트너님 이렇게 이런저런 회의를 할 텐데 회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제가 회의를 하잖아요. 주재를 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회의를 끝났어요. 그래서 알았어 결정됐다 끝 얘기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결론이 났다라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윗선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최소한 2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떡해?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견에 빠르게 반응하고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발끈하고 특별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한 거나 이런 거를 견디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권리이기도 하고 자기 보호이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함께 모아서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실제 어떤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이렇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2차 확인까지 하셔서 그들이 예스 한다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른으로서 세대의 의견을 모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들과 협의된 내용을 협의된 방식으로 전달할 겁니다라고 하는 리더로서 사회 선배로서 인생의 부모로서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모델의 역할도 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새로운 세대와 만난다는 거 녹록지 않죠? 도무지 알 수 없는 다른 컨텐츠를 사용하는 다른 인류니까 어렵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대답하지도 않고 방문 톡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때론 속상하시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적어도 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의 욕망의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 그 욕망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3가지 기술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 기억하고 기념하자. 특성을 붙여서 이름 부르는 거 기억하시고 2번째, 존중하고 질문하자. 존중하고 질문해서 대답해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요. 나중에 3번째, 적어도 2번 이상의 확인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과 전달을 이행하라. 이 3가지가 어쩌면 주식과 공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스스로 가장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도 큰 지금의 젊은 층들과 어른으로서 조우하고 큰 시선으로서 만나는 적확하고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